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은 판매 감소와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한 미래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자동차 산업 재편이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추진된 PSA와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합병, 폭스바겐과 포드의 글로벌 제휴, 토요타가 닛산 혼다를 제외한 전 일본 연합을 구성하는 등 세계 자동차 산업 재편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번 눌러주십시오. 98년 기아차 인수를 둘러싸고 현대차, 삼성차, 포드가 경쟁하고 있던 어느 날 다임러 벤츠가 미국의 크라이슬러를 합병했다는 뉴스가 있었고 언론에서는 세계의 대합병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습니다. 400만 대 클럽에 가입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등으로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98년부터 시작된 자동차 업계 재편과 팽창 전략은 9.11 테러와 리먼 쇼크를 거치면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후 구조조정을 완료하기까지의 자동차 업계 재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테슬라, 구글 등 IT 업계들이 자동차 산업에 참가하면서 기존 업체들을 긴장시켰습니다마는 2015년에 발생한 폭스바겐의 디젤 스캔들은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개념이 도입되고 벤츠 디체 회장이 케이스란 용어를 도입하면서 자동차 산업은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And this platform is based on 4 pillars: connected, autonomous, shared, and of course, electric. Thank you. Wonderful. Thank you very much, Bob, and thank you, Yui. Good afternoon, everybody, and welcome again to the press conference. デンソー、トヨタの3社で EV キャスという会社を設立いたしました。この会社では互いの強みを持ち寄ることで EV の新たな開発手法を生み出すことに挑戦しております。今ではスバル、スズキ、ダイハツ、日野、いすゞ、ヤマハを仲間に迎え、もっといい EV に向けた活動を加速しております。It's my goal to transition Toyota from an automobile company
to a mobility company. For me, e-Pilot is one such example. こちらの e パレット、来年の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時期に皆様の前に登場する予定です。전기차 개발에 한 발 늦었던 토요타가 마스 영역까지 엑셀을 밟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술, 연구개발에 거액의 자금과 시간 단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토요타는 자본제휴, 업무제휴를 통한 규모 확대로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규모의 확대, 제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생명선이 되는 듯합니다. 18년 6월부터 19년 7월까지 포드와 폭스바겐은 국제적 포괄 제휴를 추진하였습니다. 12월에는 푸조를 거느린 프랑스의 PSA와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즈가 합병되었습니다. 19년 9월 일본 토요타는 수바루 자동차를 지분법 회사로 만들면서 르노 미쓰비시 연합, 혼다를 제외한 전 일본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면 자동차 업계 규모 순위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19년에도 거의 확실하게 세계 판매 1위였던 폭스바겐 그룹은 토요타 그룹에게 1위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18년 판매 대수에서 FCA는 484만 대로 8위, PSA는 387만 대로 9위를 차지하고 있어 합병회사의 규모는 871만 대가 되어 4위인 GM이 830만 대를 제치고 4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 그룹의 위상은 6위로 한 단계 내려앉게 됩니다. 18년 6월 현대차는 아우디와 수소차 동맹을 발표했습니다만 의미 있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PSA와 FC의 양사는 둘 다 오펠과 크라이슬러를 인수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양사는 구 크라이슬러 기반인 북중미에 강한 FCA, 유럽에서 강한 PSA와 지역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랫폼은 공동개발을 추진하여 공장 폐쇄 없이 연간 37억 유로의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동화 기술 개발에 늦은 FCA에 있어서는 PS와의 합병으로서 전기차 개발 강화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합병의 역사를 보면 합병 결과가 성공된 적은 많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배경에는 자동차의 특유의 기술 체계와 마케팅이 복잡함,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르노에서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수제자이기도 했던 PSA 회장은 적자에 빠졌던 오펠을 인수하여 흑자로 반전시켰습니다. 주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가 기대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포드와 폭스바겐의 사업 제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양사는 2018년 6월부터 서로 강점인 상용차를 개발하여 공급한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포드는 픽업과 중형 밴을, 폭스바겐은 시티형 밴을 개발 생산하여 서로 공급하게 됩니다. 규모의 확대를 통하여 생산 효율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후 19년 7월에는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의 공동 개발에도 합의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삭감은 물론 개발 속도를 빨리하여 구글이 웨이모와 GM의 크루즈의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에 앞서가고 있는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포드의 자회사격인 자동운전 벤처 아르고 AI에 26억 불을 투자하여 개발된 기술을 적용합니다. 반면 포드는 폭스바겐이 전기차 플랫폼 MEB와 관련 부품을 사용하여 2023년부터 개발합니다. 6년간 6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업가에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잡은 포드는 9.11 테러 이후 경영 악화로 제규어, 랜드로버 등을 매각하며 구조조정을 했지만 그 후에도 정상화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국 사업이 부진하면서 투자를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폭스바겐과 제휴가 불가피했다고 보입니다. 폭스바겐과 포드의 공동개발 추진에는 자동차 업계의 생존책을 찾는 위기감이 보입니다. 이런 위기감은 중국 로컬 업체들이 움직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리자동차는 벤츠의 대주주가 되었고 장안기차는 GM의 인도 공장을 인수하는 등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M&A를 통하여 일거에 만회하려는 전략입니다. 반면에 현대차그룹은 구한전 부지 매입에 1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시선이 달랐던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재편을 주도할 찬스도 날려버렸습니다. 경쟁사들이 앞서가고 있는 미래기술 개발을 위하여 서둘러 여러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앱티브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했고 최근에는 영국의 상업용 전기차 전문업체 어라이벌에 투자하며 도시에 특화된 소형 상용 전기차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채용된 해외 메이커 출신 이 업종 출신자들이 최고 경영자의 지원을 받으면서 외부 투자와 제휴를 주도하여 왔습니다. 이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하여 매우 서둘러 왔습니다. 누구에게 투자하고 누구랑 협업을 맺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성과는 높이 평가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홍보도 멋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서별 성과주의에 빠지면 이벤트로 흐를 수 있다는 부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최고 경영자와 그들만 만족하게 되면 타 부서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올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고 투자와 제휴된 업체들과 매우 긴밀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기술이 적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 부서에서 one strategy, one voice를 내면서 팀워크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대차그룹의 미래기술 투자가 결실을 맺어 큰 성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